여러분 안녕하세요. 11주차 강의 영상 한번 녹화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저희가 이제 Audible Selection을 기반으로 한 모형에서 메커니즘 디자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가장 간단한 example로부터 출발했죠. 그래서 그 example의 모형은 세 번째 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슬라이드 세 번째 페이지에 나오는 buyer랑 seller 간의 transaction. 여기서 이제 셀러는 바이어의 밸류에이션을 모르는 상황에서 사전에 모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Audible Selection 모형에 속하는 거고요. 여기서 셀러는 자신의 이윤을 가장 극대화하는 그러한 메커니즘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example만큼 근데 example도 아무래도 약간 좀 복잡하죠. 근데 우리가 example에서 이제 앞으로 계속 꾸준히 사용할 메커니즘 디자인 툴을 이용해 가지고 이 간단한 example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이걸 저번 주 금요일 날 라이브 렉처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툴이라는 거는요. 여기서 툴이라고 하는 거는 슬라이드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런 Revelation Principle이요. 그다음 Revelation Principle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Direct Revelation Mechanism 또는 Direct Mechanism이요. 그래서 이 Direct Mechanism에서는 각각의 에이전트, 사적인 정보를 갖고 있는 각각의 에이전트들이 자신의 타입을 리포트하게 만들어요. 당연히 이제 자신의 타입을 truthfully reveal 할 건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타입을 이제 understate 또는 overstate 할 건지 그건 개인 마음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인센티브를 truthfully reveal 하게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메커니즘을 디자인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에 관해서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좀 약간 이해가 힘들었던 이 드라이브 메커니즘이요. 이거는 이제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볼 수 없고 우리가 어떤 virtual space에서만 가능한 근데 왜 우리가 이런 virtual space에서 가능한 메커니즘을 생각해야 되냐면은 그게 바로 Revelation Principle에 이제 기반하고 있는 건데요. 이 Revelation Principle에 의하면은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달성 가능한 그런 결과들은 이 virtual space에서 이루어진 direct mechanism에 의해서도 달성 가능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direct revelation mechanism에서 가능한 outcome은 현실 세계에서 가능한 그러한 결과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찾고 있냐면 셀러가 과연 바이어의 밸류에이션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최대 얼마만큼의 이윤을 이제 extract 할 수 있는지 그 문제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threshold를 생각하는 건데 최대 얼만큼의 이윤을 이제 얻을 수 있는 거죠. 그 최대 얼만큼의 이윤이 만약에 현실 세계에서 가능하다 그러면은 이 virtual space로 이루어진 direct mechanism에서도 가능하고 반대로 direct revelation mechanism에서 가능하다 현실 세계에서 가능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이렇게 virtual space로 먼저 옮긴 다음에 이 direct mechanism에 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virtual space를 굳이 옮기면서 direct mechanism을 생각해야 되냐? 현실 세계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메커니즘의 개수가 이게 그 dimension이 infinite dimension problem이거든요. 그만큼 하려고 하는 메커니즘의 바운더리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direct mechanism을 먼저 생각한다는 점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그 Revelation Principle이 의미하는 바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날 라이브 렉처 시간에 좀 더 정확히 다룰 건데 이 direct mechanism에서 truthfully implementable 하는 outcome은요 현실 세계에서도 가능하다는 점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truthfully reveal하게 만드는 즉 incentive comparable mechanism에 대해서 정의하고 이거를 정확하게 characterization 해주는 두 가지 컨디션에 관해서도 간단하게 증명을 했지만 여기에 관해서 나중에 좀 더 그때는 제가 기억하기로 금요일 시간에 금요일 그 강의 시간에 증명한 거는 incentive comparable 하면은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한다. 이것만 증명했는데 그 반대 방향은 증명 안 했죠. 이 두 가지가 정확히 equivalent 하거든요. 그래서 이 incentive comparability 이 컨디션 자체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하는 그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처음에 우리가 달성하고 싶어하는 결과가 있어요. 어떤 주어진 컨텍스트에서요.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이 example에서 같은 경우에는 셀러가 highest profit을 달성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그 문제를 일단 virtual space인 direct revelation mechanism을 문제로 옮겨요.
그리고 나서 Revelation Principle에 의하면은 Dirac Mechanism에서 truthfully implementable 한 것만 그런 outcome만 달성 가능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 incentive comparable mechanism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IC 컨디션 자체도 타입이 몇 가지, 이렇게 두 가지인 발생 가능한 타입이 두 가지일 때는 딱 두 개의 이니퀄리티로 떨어지지만 만약에 발생 가능한 타입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수없이 많은 이니퀄리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니퀄리티 자체도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이니퀄리티를 좀 이제 트랙터블하게 이렇게 좀 rearrange 해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 그 프로세스를 이제 증명한 그 두 분이 바로 홈스트롱과 마이어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메커니즘 디자인 쪽에서 컨트리뷰션이 대단하죠. 예전에 그러니까 virtual space로 우리가 넘어간다 하더라도 여전히 IC constraint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가 풀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두 가지 컨디션을 우리가 replace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업적이니까 한마디로 풀리지 않는 문제를 풀리게 만든 거니까 컨트리뷰션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거죠. 그래서 두 분 다 뭐 이거 말고도 워낙 컨트리뷰션은 많은데 홈스트롱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컨트랙트 티어리의 이제 파운더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실제 노벨 경제학상도 이 컨트랙트 티어리에 대한 컨트리뷰션으로 받았지만 로저 마이어슨 같은 경우에는 이 컨트리뷰션이 주요 이제 상을 받게 된 주요한 그 공헌이 돼요. 경제학에 대한 공헌이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 컨디션 우리가 알아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다음에 컨디션으로는 이제 이 디렉 메커니즘에서는 서로 간에 모든 참여자들이 만약에 우리가 타입을 이렇게 리뷰할 경우에 아웃컴이 Q&T 이렇게 지금 알로케이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셀러가 바이어한테 물건을 팔 확률이죠. 그 다음에 물건이 거래가 됐을 때 이제 발생되는 expected transfer 서로 간의 money transfer 이 두 가지를 이제 아웃컴을 위해서 명시해야 되는데 요거에 관해서 서로 간의 커미트먼트가 있어야 돼요. 내가 타입을 이렇게 리뷰할 경우에 우리가 약속한 대로 이렇게 allocation과 transfer가 결정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관한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셀러 입장에서는 이걸 직접 프로포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이렇게 individual rationality 컨디션을 고려할 필요는 없지만 바이어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문제를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수만 가지의 inequality로 타입의 개수에 따라서 타입이 두 개 있을 경우에는 두 가지 inequality, low 타입도 참여해야 되고 high 타입도 참여해야 되고 이렇게 나오지만 타입의 개수가 만약에 인터벌로 주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수만 가지 그 inequality가 나오게 되죠. 근데 이거를 이전 컨디션에 IC constraint랑 우리가 대입을 같이 이제 고려를 해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타입에 대해서만 우리가 IR 컨디션을 만족하게 되면은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만족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만약에 theta라는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는 바이어의 expected payoff를 생각해 보면은 IC constraint의 두 번째 컨디션이 envelope theorem에 의해서 이렇게 제일 마지막,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제일 낮은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는 사람의 payoff, 바이어의 payoff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렌트를 받게 되거든요. 이 표현도 우리가 이제 자주 보게 될 표현인데 여기에 대한 이제 경제학적인 인투이션은 타입을 리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렌트가 필요한데요. 이 문제 상황에서는 지금 바이어는 자신의 밸류에이션을 낮출 유인이 있어요. 그래서 낮춤으로써 실제 발생하는 그 거래 가격을 낮출 유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타가 높으면 높을수록 바이어의 밸류에이션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러한 인센티브는 되게 강해질 거고요. 그러한 인센티브를 우리가 조절해주기 위해서 결국에 바이어가 자신의 타입을 truthfully 리뷰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information rent가 필요해요. 근데 이제 제일 안 좋은 사람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제일 낮은 사람한테는 따로 information rent를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IR 컨디션도 우리가 조정해 줄 수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우리가 이 virtual space에서 달성 가능한 outcome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셀러의 expected payoff를 극대화시키고, 그 다음에
바이어들이 자신의 타입을 choose free 리뷰하게 만들어주는 컨디션, incentive comparability condition. 그 다음에 바이어들이 이 direct mechanism에 대해서 동의를 이끌어내는, 그래서 결국 참여를 하게 되는 그 individual rationality condition. 이 두 가지 이해한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계속 나올 거긴 하지만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한 번만 다시 한번 써드리면은, 그러니까 expected payoff는 이제 셀러의 expected profit은요, 바이어한테 이제 T of theta만큼 받을 건데요. 그러니까 theta에 관한 belief를 우리가 function phi, p 대한 phi로 묘사해 주면은 이거는 T of theta 거기에다가 density를 곱해 준 거죠. 그리고 그거를 theta에 관해서 lower bound부터 upper bound까지 전부 다 적분해 준 값. 이게 바로 이제 expected profit이 되고요. 셀러의 objective function이죠. 여기에 지금 두 가지 constraint가 있는 거죠. IC constraint, 그 다음에 IR constraint. 근데 IC constraint는 우리가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면 두 가지 컨디션이 있는데, 첫 번째 monotonicity condition, 중요한 컨디션이거든요. Q of theta가 non-decreasing 해야 된다는 컨디션이에요. theta에 대해서. 즉 이거는 이거를 말로 해석해 주면은 theta가 높으면 높을수록 allocation이 적어도 allocation이 될 확률이요. 바이어가 물건을 가져볼 확률이 줄어들면 안 돼요. IC constraint를 위해서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envelope theorem에서 나오는 payoff characterization. E of theta는 E of theta underbar. 그 다음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information rent를 얻는다는 거. 그 다음에 IR 컨디션이 의미하는 거는 E of theta는 전부 다 0보다 크다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치환해 줄 수 있냐면은 제일 마지막 사람만 0보다 큰지 아닌지 그것만 확인해 주면 되죠. 이 두 번째 envelope theorem에 의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푼 방법은 두 번째 envelope theorem을 이용해서 바이어가 theta만큼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을 때 자신의 타입을 truthfully 리뷰 했을 때 얻는 expected payoff는요. 이 상황에서는 지금 Q of theta의 확률로 물건을 얻게 되죠. 거기에서 바이어의 밸류에이션 곱해주고, 그 다음에 이만큼의 트랜스퍼가 들어가니까 결국 E of theta는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표현과 이 표현 두 가지를 우리가 합치면은요, 자, 다음과 같은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퀄리티를 이용해서 이걸 T of theta, 트랜스퍼에 관해서 풀어요. 그러면 T of theta는 Q of theta,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 표현을 목적 함수인 셀러의 profit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우리가 결과를 얻을 수 있냐면은, 원래 셀러가 결정해야 되는 거는요, 자신의 profit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결정해야 되는 거는 allocation과 transfer 두 가지를 결정해야 되는 건데, t가 여기서 보면은 q에 관한 펑션으로 나오죠. 여기서 t가 이렇게 q에 관한 펑션으로 나오기 때문에 결국 q를 결정하게 되면은 t를 결정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qt 두 가지를 결정할 필요 없이 q만 결정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choice variable, 여기서 이제 variable이 아니고 어떤 하나의 function인데요. 어떤 두 가지 룰을 결정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 중에 하나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envelope theorem에 의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치환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집어넣고 우리가 정리해서 풀어주면은 그때 얻었던 표현이요. 여기서 이제 약간의 algebra가 좀 들어가긴 하지만 1 minus phi, capital phi요. 자, 요거는 이제 그 small phi. 요거의 대문자 표현인데, 요 capital letter 이거 이제 CDF, 그 다음에 small phi는 PDF요.
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 요게 expectation T of theta요. 셀러의 objective function이요. 자, 여기다가 이 표현을 집어넣은 다음에 우리가 정리해 주면은 U of theta lower bar가 0인 거 우리가 0인 거 생각해 주고 정리해 주면 이렇게 나오고, 이걸 이제 Q에 관해서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걸 Q에 관해서 극대화시키는 방법은 잘 보면은 Q에 관해서 리니어 펑션이에요. Q에다가 이걸 곱한 것들의 표현을 전부 다 인티그럴 취해 준 거니까요. 인티그럴은 infinite sum이죠. infinite sum이죠. 그러니까 Q에 관해서 리니어 펑션들의 조합이에요. 그러면 잘 생각해보면 이걸 극대화시키는 거는 이 전체 밸류를 극대화시키는 거는 이 브래킷 안에 있는 이 표현이요. 이게 0보다 클 경우에 Q of theta는 확률이니까 각각의 theta에 관해서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 브래킷 표현이 여기 0보다 크다, 뭐 같아도 상관없죠. 그러면은 Q of theta는 1로 만들고, 그리고 만약에 이 표현이 0보다 작다, 그러면은 Q of theta를 최소한의 값 0으로 만들어주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체 인티그럴 값의 그 밸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때 제가 금요일날 했던 내용이 딱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결론을 얘기하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은요. 그래서 이렇게 ICIR constraint의 characterization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monotonous condition, envelope theorem, 그 다음에 IR constraint를 이렇게 하나의 inequality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치환해서 문제를 푸는 방식은 이거는 몇 번 나와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조금 어색해 보일 수 있겠지만 이 방식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계속 하다 보게 되면은. 중요한 건 이제 그 어떤 경제학적인 implication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 하나하나 같은 게 되게 의미를 갖거든요. 경제학적인 의미를 갖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아마 이번 주 금요일부터 아무튼 계속해서 아마 그걸 중심으로 경제학적인 인투이션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어디까지 됐냐면은, 자, 그러면 이제 optimal Dirac mechanism을 우리가 어떻게 묘사해 줄 수 있냐면은 여기서 잘 보면은 우리가 이제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여기서 보면 이 inequality를 잘 보면은 1 minus b 이거를 small p로 나눠준 거죠. 이게 딱 0이 되는 지점으로부터 그거보다 크면은 Q of theta를 1로 만들고, 그러니까 optimal allocation이 다음과 이렇게 결정되죠. 그 다음에 이 threshold를 theta hat이라고 부르면요, 정확히 0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점이 존재하겠죠. 이것보다 값이 0, 그러니까 이게 이제 0보다 낮아버리면은 Q of theta를 0으로 만들어주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의 그 가정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근데 거의 대부분의 디스트리뷰션에서 이게 성립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거에 관한 이름이 hazard ratio 라고 불리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그래서 monotone hazard ratio property 아마 맞을 거예요. 제가 한 번만 더 이 정확한 term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기억해야 되는데요. monotone hazard ratio property를 만족하게 되면은 이 property는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또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거의 대부분 이 ratio가 그러니까 1-CDF 이거를 B로 나눠준 거죠. 요게 decreasing 하게 돼요. theta에 관해서요. 자, 그래서 1-b of theta divided by f of theta.
이게 세타에 관해서 decreasing 아니에요. 우리가 뭐 간단하게 uniform distribution 생각해 보면은 small f죠. uniform distribution 생각해 주면은 p가 그러니까 세타가 0과 1 사이 uniform distribution이야. 그러면은 phi of theta는 그냥 theta죠. 그 다음에 density는 0과 1 사이에서 1을 갖고요. 그러니까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이 ratio 표현이 어떻게 우리가 reduce down 되냐면은 1 minus theta죠. theta에 관해서 decreasing 하죠. normal distribution 역시 만족하고 우리가 수리 통계학에서 배우는 마치 MNRP처럼 여기서 이제 MNRP랑 이거랑 또 관련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얘기할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MNRP가 거의 우리가 수리 통계학에서 공부했던 많은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성립하는 것처럼 이 모노톤 해저드 레이시오 프로퍼티 역시 그러니까 이 레이시오가 세타에 관해서 감소한다는 이 성질 역시 대부분의 디스트리뷰션에서 만족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레이시오가 감소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전체 왼쪽에 있는 표현은요 앞에 마이너스 사인이 붙어 있으니까 세타에 관해서 증가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언제 Q of 세타가 1이 되는지 생각해 보면은 세타 hat은 어떻게 정의되냐면은 왼쪽 표현 이게 정확히 0과 같은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세타에 관해서 increasing 하니까 그쵸? 그러니까 세타 hat보다 크면은 Q of 세타를 1로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반대로 세타가 이거보다 작으면 그러면 0으로 잡는 거죠. 그래서 Dirac 메커니즘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efficient allocation을 달성할 수 있냐면은 바이어들과 자신의 타입을 리빌하게 되죠. 그래서 truthful 리빌한 이 타입이 이런 threshold보다 높으면은 물건이 거래가 되고 낮으면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세타 햇에 관해서 잠깐만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세타 햇이 그렇게 Q가 이렇게 결정되게 되면요. 그러면은 우리가 T도 결정할 수가 있죠. T는 바로 여기 있거든요. Q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은 스텝 펑션을 따르죠. 그래서 주어진 threshold가 있고 이 threshold보다 낮으면은 0의 값, 그 다음에 threshold보다 이거보다 높으면은 1의 값.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T of theta는 만약에 theta가 theta보다 낮다, 이 threshold가 낮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Q 값이 0이죠. 그래서 첫 번째 값이 0이 되고요. 이거 0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theta보다 낮은 모든 Q에 관해서 다 0이 되니까 인티그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Q도 전부 다 0이 돼요. 그래서 트랜스퍼는 만약에 물건을 못 갖는다 그러면은 0이 되고요. 만약에 theta가 theta보다 커요. 그럴 경우에는 그래서 만약에 theta가 바이어의 밸류에이션이 실제 밸류에이션이 이 threshold보다 높아요. 그럴 경우에는 T of theta는 자 이제 이러한 theta에 관해서는 Q 값은 1이죠. 그 다음에 제일 낮은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는 바이어의 페이오프는 제로가 될 테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그 다음에 Q는 원래는 theta lower bar 제일 낮은 것부터 theta까지의 인티그럴인데 이제 이게 theta hat부터 theta까지 이제 1을 적분하게 되는 거죠. 1 yes.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theta minus 1에 대한 적분은 이 인터벌의 그 사이즈가 되죠. 그래서 theta minus theta hat 그래서 결국에 theta가 지워져 가지고 정확히 theta hat만큼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금 디스커스한 내용이 이 proposition 8.1에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theta가 여기서 지금 P스타라는 threshold를 사용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잠깐만 이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theta가 이 threshold가 높을 경우에는 물건이 거래가 돼요. 그리고 얼마만큼의 바이어가 얼마만큼 지불을 하게 되냐면은 정확히 이 threshold만큼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물건이 거래가 안 되고 역시 바이어가 지불할 그 돈도 없어요. 자, 이거랑요.
일단 이거를 이 P스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얘기할 게 뭐냐면, 중요한 사항이 뭐냐면요. 여기서 Q는 inefficient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결과를 어디서 얻었냐면요. 일단 현실 문제를 Virtual Space and Direct Mechanism으로 DRM, Direct Revelation Mechanism, 이 문제로 옮겨서 바이어 보고 자신의 타입을 리빌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 Virtual Space에서 달성 가능한 거는 truthfully implementable로 가능한 거는요. 그래서 IC constraint 만족시키는 이 결과를 보고 나서 이 결과 중에서 셀러의 페이오프를 가장 극대화시키는, 프로핏을 가장 극대화시키는 디렉트 메커니즘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allocation, 셀러가 allocation 룰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transfer 룰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하게 되면은 바이어는 자신의 타입을 그대로 리빌하게 되고요. 그래서 IC constraint 만족하게 되죠. 요거 전에 제가 한 가지, 이거 자꾸 중구난방이 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한데, 원래 이 문제, 우리가 Q에 관해서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지금 주어진 constraint는 이렇게 세 가지였는데요. envelope theorem은 이용을 했죠. 언제 이용을 했냐면은 transfer 룰을 치환하면서 우리가 이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용한 룰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그 다음에 IR constraint 역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이미 쓴 게 언제 썼냐면은 envelope theorem에서 여기 U of theta on the bar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제일 낮은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는 바이어한테는 어떤 렌트도 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0이 되는 거 확인했고, 이것도 확인했고, 그럼 이제 남은 거는 바로 이 constraint인데, 이 constraint는 그냥 무시한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Q에 관해서 문제를 푼 거죠. 그런데 optimal Q가 실제로 non-decreasing이에요. theta보다 낮으면 Q는 제로고 높으면 1이니까요. Q는 theta에 관해서 non-decreasing한 거, 즉 남은 constraint 역시 만족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optimal allocation 룰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이 optimal allocation 룰은 IC constraint랑 IR constraint 다 만족시키면서, 즉 이 direct revelation mechanism 하에서, 즉 이 virtual space 하에서 달성할 수 있는, 셀러가 달성할 수 있는 highest profit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달성 가능하니까 현실에서도 달성 가능한 거죠. 그런데 가장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셀러가 virtual space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allocation을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이 문제에서 바이어의 밸류에이션은 theta, 그러니까 지금 theta lower bar부터 upper bar까지, 지금 lower bar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0보다 크다고 하면은요, 그리고 셀러의 밸류에이션은 제로였죠. 셀러는 이 주어진 물건에 대해서 어떠한 밸류도 가지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efficiency를 생각해 보면, 둘 간의 efficient allocation은 뭔지 생각해 보면, 바이어는 자신의 theta가 모든 상관없이 적어도 positive value를 가지니까 셀러로부터 바이어로 물건이 이전돼야만 efficiency가 달성되거든요. 그러니까 Q스타는 약간 이건 이제 profit을 극대화시켜주는 allocation, 그 다음에 efficiency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무조건 Q는 1이어야 돼요. 모든 theta에 관해서요. 그쵸? 우리가 그래프로 표시해 주면은 theta가 모든 상관없이 Q efficiency를 위해서는 무조건 1이어야 돼요. 하지만 efficiency가 아니고 셀러의 profit을 위해서는요, 그러면은 어떤 threshold를 가운데로 중심으로 셀러는 물건을 팔지가 않죠. 바이어 밸류에이션이 theta보다 낮다, 바이어가 그렇게 리뷰를 하게 되면은 물건을 팔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자신이 가져버리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threshold가 높다, 그 경우에만 이제 물건을 이제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비교해 보면은 inefficient한 거 금방 알 수 있죠. 여기에 관한 인투이션은 뭐냐면은 셀러가 이것도 이제 계속 나오는데요. 제가 첫 번째 트라이얼로 인투이션을 말씀해 드리면은 왜 이런 inefficiency가 발생하냐? 일단 간단한 대답은
셀러가 바이어의 밸류에이션, 정확한 밸류에이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바이어의 밸류에이션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결과가 efficient해지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자세한 대답은 뭐냐면은 inefficiency가 발생하는 이유, 셀러의 프로핏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두 가지가 전제돼야 돼요. 여기서는 지금 둘 간의 거래니까 일단 서플러스를 극대화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석해 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지금 바이어랑 셀러 두 간의 이제 트랜잭션이 발생하죠. 그러면은 여기서 셀러의 그 페이오프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은 둘 간의 거래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서플러스를 일단 가장 극대화시켜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셀러가 바이어한테 한 요 정도만 떨궈주면 바이어가 행복하겠지.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전부 다 셀러가 갖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전체 둘 간의 거래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파이의 크기를 제일 크게 해놓고, 그리고 나서 바이어한테 요 정도만큼 떨궈주면은 바이어는 들어오는 트랜잭션에 참여하는 상황이고요. 그럼 나머지를 전부 다 셀러가 갖는 거죠. 여기서 파이를 최대한 크게 하기 위해서는, 즉 efficiency를 가장 극대화하는 방법은 세타가 모든 상관없이 무조건 1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이어는 밸류에이션을 갖는데 셀러는 갖고 있지 않으니까요. 파이를 가장 크게 만드는 방법은 Q를 1로 만드는 거. 하지만 Q를 1로 만들다 보면은, Q를 키우다 보면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바이어한테 어느 정도 줘야 되는 그 렌트가 발생하는데, 왜냐면 세타를 모르기 때문에요. 그게 우리가 그 금요일 시간에 얘기한 인포메이션 렌트였죠. 인포메이션 렌트의 사이즈를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 이제 인포메이션 렌트였죠. 세타라는 밸류를 갖고 있는 바이어가 자신의 타입을 세타라고 truthfully 리빌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정도의 렌트를 양도해야 돼요. 근데 이 양도되는 거는 추가적인 비용이니까 셀러한테 어떤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이만큼의 비용이요. 근데 이 비용이 자세히 보면은 Q하고 정확하게 proportional 해요. Q가 증가하면은, 그러니까 Q를 전부 다 1로 만들어 놓으면은 이 인터벌에서, 이 세타 로블부터 세타까지 모든 인터벌에서 전부 다 1이 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0으로 만들면 렌트를 줄일 수가 있어요. 즉, 여기서 이제 중요한 트레이드오프가 발생하는데, efficiency를 위해서는 셀러 입장에서 파이를 최대한 키우기 위해서는 Q를 1로 만드는 게 좋아요. 근데 그러면 동시에 발생하는 비용이 뭐냐? 바이어 자신의 private information인 세타를 truthfully 리빌하게 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비용, 렌트가 증가해요. 인포메이션 렌트가 증가해요. 이 둘 간의 트레이드오프가 발생한다는 점. efficiency를 증가시키면은 그거랑 efficiency를 증가시키면은 바이어의 밸류에이션을 정확하게 truthfully 리빌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 역시 증가해버려요. 자, 그러니까 이 둘 간의 트레이드오프 때문에 어느 정도 점에서 셀러는 바이어랑 거래를 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 둘 간의 트레이드오프가 어떻게 보면은 Audible Selection을 기반으로 한 Information Economics의 대부분의 모형에서 발생하는 트레이드오프예요. 그래서 이 트레이드오프도 우리가 계속 over and over 이제 보게 될 거거든요. 자, 왜 inefficiency가 발생하는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으로는 이제 P-스타에 관해서 얘기할 타이밍인데, 우리가 이 P-스타를 잘 보면은요, 아까 P-스타를 theta hat으로 묘사했는데 슬라이드랑 똑같이 우리가 P-스타를 쓰면은요, 결국 P-스타에서 이 표현이, 이 왼쪽의 표현이 정확히 0이랑 같아지죠. 이거를 조금만 다시 우리가 풀어 써주면은 1 p P-스타는 small p랑 같다는 거 알 수 있죠. P-스타에서요. 그쵸.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써줄까요? 그러니까 정확히 P스타에서 왼쪽은 0이랑 같으니까 양변에 small f를 곱해주면은 이렇게 써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로. 그 다음에 이거를 부호를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바꿔주면요. 자, 이 표현을 자세히 보면은 왼쪽의 표현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요. B스타에서는 정확하게 이 왼쪽에 있는 표현이 0이 되는데 양변에다가 우리가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B를 곱해주면요. B of P스타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 왼쪽에 있는 표현을 잘 보면은 이거는 우리가 theta 1 minus b of theta 이거를 theta에 관해서 derivative 취해준 다음에 그리고 theta에다가 p 스타를 넣은 거예요. 왼쪽 표현이요. 자, 이거 derivative 취해주면은 두 개 곱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1 minus b, capital B 나오고 그 다음에 잠시만요. 1 minus 잠시만요. 저번 시간 때 이거 제가 세타를 까먹었네요. 이게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 브래킷 안에 들어가 있는 표현이 1이 아니고 세타네, 세타. 그쵸? Q of 세타 곱하기 세타 여기서 나오는 이 표현에서 나오는 세타요. 자, 뭔가 헷갈렸는데 그 이유가 찾았네요. 그래서 P스타는 결국에 왼쪽에 있는 이 표현, 요거를 0으로 만들어주는, 즉, 자, 요건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P스타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표현은, 요거를 세타에 관해서 미분해준 다음에, 세타에다가 P스타를 집어넣은 값이거든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그게 결국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 표현을 극대화해주는 걸 찾아보면은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표현이 지금, 자, 이거에 대한 극대화 문제를 생각해 보면요. theta 1 minus b요. 그러면은 일단 first order condition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나오는 게 1 minus b 그 다음에 minus theta small b요. 자, 이걸 0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0으로 만들어주는 이 표현이 정확히 여기 있는 표현과 똑같아요. 그래서 P스타라는 거는 만약에 이 펑션이 컨케이브하다면은요. 컨케이브하다면은 그게 만족하는 거죠. P스타에서 결국 이 표현이 극대화되는 거죠. 컨케이브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지금 여기서 잘 보면 데리베티브가요. 데리베티브가 1 minus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theta b of theta 그래서 아까 monotone hazard ratio property 얘기하면은요 MHRP 얘기하면은 이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은 사인이 positive였다가 negative가 돼요. 그게 왜냐면은요. 자, 이거 다시 한번 써주면은 B를 앞으로 빼낼게요. B를 앞으로 마이너스 B를 앞으로 빼낼게요. 마이너스 B를 앞으로 끄집어내면은 thet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over
over small f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hazard ratio에 의해서 모노톤 hazard ratio property가 의미하는 거는 U ratio가 감소한다는 건데 theta에 대해서 그럼 결국에 theta 마이너스 U ratio는 증가하게 되겠죠. theta에 관해서요. 그러니까 원래 theta가 낮은 값에서는 이 값이 마이너스 값을 가져요. 마이너스 값을 갖다가 그러니까 앞에 마이너스 사인이 하나 더 있으니까 theta가 낮은 값에서는 positive 사인을 갖다가 p 스타에서 0이 되고 그 다음에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데리베티브가 처음에는 0의 값을 갖다가 한 번 0이 되고 그 다음에 무조건 0 밑으로 떨어지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first order condition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 표현이 극대화가 돼요. 자, 이것도 우리가 계속 보게 될 내용이라서 지금은 약간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가 direct revelation 그림이 하나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두 가지 상황을 우리가 고민했는데 현실 세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 그 다음에 virtual space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 그래서 virtual space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가 DRM이죠. 이 DRM을 통해서 셀러의 프로핏을 가장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Q랑 T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래서 Q 스타는 1 또는 0, 그 다음에 T 스타는 P 또는 0, 이런 결과를 우리가 유도한 적이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이게 virtual space에서 가능해요. 그러면은 revelation principle에 의해서요. revelation principle에 의해서 여기서 가능한 그 결과는 현실 세계에서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현실 세계에 과연 어떠한 메커니즘이 이 결과를 우리가 달성하게 만들어주는지, 이제 revelation principle, 우리가 revelation principle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달성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 여부지, 과연 현실에서 어떠한 메커니즘이 이 virtual space에서 가능한 이 아웃컴을 가져다 주는지, 그 문제를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유도한 direct 메커니즘을 잘 보면은 어떠한 현실 세계 메커니즘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생각해 보면요, 결국에 P 스타는 아까 쏜 theta 1 p 이 표현을 극대화시키는 P랑 똑같아요. 이 표현을 극대화시키는 theta가 바로 P 스타죠. 이 표현이 결국에 maximized at P 스타에서 극대화되죠. 근데 이 표현은 뭐냐면은 셀러가요, 바이어한테 P 스타만큼, 그러니까 어떠한 가격을 제한하고 나서 물건을 살지 안 살지 결정하게 만드는, 우리가 그러한 메커니즘을 이전에 본 적이 있죠. 바로 이 분석을 하기 전에, 더블 옥션 전에요. 프라이스 메커니즘. 여기서 잘 보면은 셀러의 페이오프가 P라는 가격을 딱 제시했을 때 바이어가 그리고 accept 할 건지 reject 할 건지 결정하게 만들어주는 이 메커니즘 하에서 페이오프가 바로 요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지금 P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걸 극대화시키는 프라이스가 이제 이 프라이스 메커니즘을 통해서 셀러가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프로핏이었죠. 자, 여기서 보면은 결국에 이 드라이브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이 프라이스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랑 정확히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결과를 잘 보면은 P 스타는 결국에 셀러의 프로핏, 프라이스 메커니즘에서 셀러의 프로핏을 극대화시켜주는 P 스타고요. 이것보다 크면은 바이어의 밸류에이션을 풀면은 물건을 거래가 되고, 즉 바이어가 물건을 사는 거죠. P 스타라는 가격이에요. 그리고 바이어가 지불하는 가격은 P 스타가 되니까 결국 우리가 DRM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 결과, 셀러의 프로핏을 최대한 셀러의 프로핏을 가장 극대화시켜주는 그 결과는 현실 세계에서 셀러가 가격을 하나 모노폴리 프라이싱 한 다음에 하고 나서 정한 그 프라이스,
이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 프라이스 메커니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랑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 디스커션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산만한 게 없지 않아 있었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드버스 셀렉션 문제에서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메커니즘을 디자인해야 되는지,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메커니즘을 디자인해야 되는지,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은 일단 레벨레이션 프린시플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버추얼 스페이스에서 디렉트 메커니즘을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디렉트 메커니즘에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결과가 무엇인지, 주어진 목적이 달성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 레벨레이션 프린시플이 의미하는 건 현실 세계에서도 가능하다는 얘기니까요. 과연 현실 세계의 어떠한 메커니즘이 이 결과를 달성하게 만들어주는지 그 문제까지요. 생각하는 게 바로 이 메커니즘 디자인의 프로블럼을 생각해 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다음에 나와 있는 프로퍼티는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이미 다 얘기한 내용이거든요. inefficiency가 발생하는 이유, efficiency랑 rent 간의 트레이드오프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이어는 이제 여기서 이제 positive payoff를 얻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물건이 거래됐을 경우에는 무조건 바이어는 positive payoff를 얻어요. 왜냐? 지금 주어진 monopoly pricing에서는 가격이 딱 하나거든요. 그럼 이 가격보다 높은 사람만, 높은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는 바이어만 물건을 사게 되기 때문에 바이어는 거래를 통해서 베타 마이너스 P만큼의 컨슈머 서플러스를 얻게 되죠. 이렇게 컨슈머 서플러스를 얻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이어는 여기서 이제 private information을 가지고 있는데, 이 private information을 리빌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렌트를 셀러가 보장해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서플러스를 얻게 된다는 점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example를 통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은, 만약에 셀러 한 명과 바이어 한 명 간의 거래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그 다음에 셀러가 바이어의 밸류에이션을 몰라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여러 가지 가정이 있죠. 지금 페이오프가 셀러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성사될 경우 얻을 수 있는 페이오프는 T, 그 다음에 바이어 같은 경우에는 베타 마이너스 T였죠. 이거는 어떠한 지금 다 리니어하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해서 정확하게 뉴트럴한 상태죠. 이러한 가정 하에서 셀러가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프로핏은 결국 셀러가 그냥 프라이스를 하나 결정해 놓고서 바이어가 살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그 상황과 정확하게 거기서 발생하는 프로핏과 정확하게 동일하다는 점이요. 즉 프라이스 메커니즘이 가장 옵티멀 메커니즘이라는 사실까지 우리가 이 디스커션을 통해서 증명할 수가 있어요. 아이고, 첫 번째 비디오가 조금 길어졌는데 자, 그래서 example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두 번째 비디오에서는 제가 그 다음 주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메커니즘 디자인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텐데, 어떠한 모형에서 공부할 건지 여기에 관해서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할게요.